자, 교재는 300페이지 강도죄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1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통장 얘기했죠. 통장은 그 경제적 가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통장에 대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가 되죠. 절도가 되는데 또 볼 것이 경제적 가치 소모 정도를 불문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가보시면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쵸? 아니라면 절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경미하다면 절도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도 같이 받으시고. 자, 2번입니다. 강간범이 강간 중에 강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신분이 요 강도의 신분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강간 행위를 해버리면 강도 강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권리 없이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 장치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동차든 원동기 장치, 자전거든 전부 다 객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4번 15시 40분경에 주거에 침입을 했다. 21시경에 절취를 했다. 야주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야주절이 되려면 이 주거 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 행해져야만 됩니다. 자, 문제 2번 법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먼저 기억을 가면 자, 복사기를 이용해서 그 사본만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뭘 갖고 나왔나요? 요 문서인데요. 요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서, 퇴직금 지급 내역서인데 이게 바로 정보였죠. 그래서 정보를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전기가 소모된 거 있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라고 했을 때 이 냉장고는 임차인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캐낸 이후에 캐냈다 했을 때 기수가 됐는데 기수 위에 가담하는 것은 합동절도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갈취하였는데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카드를 쓰라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협박을 해서 갈취했기 때문에 공갈죄만 될 뿐이에요. 자, 절도가 세법면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을 가하면 뭐가 되나요? 절도죄가 되고 공직방이 돼버리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행위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끊고 강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강도 따로 폭행 따로가 되죠. 강도 자체가 폭행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경합이 돼버립니다. 자, 문제 3번 법형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지문 가면 담을 넘어 들어갔다, 발각되었다, 그리고 폭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찾을 새도 없이라는 말을 했던 거죠. 찾을 새도 없이라는 말은 실행에 착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가 없다. 근데 담을 넘어가 들어갔다 했으므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간에 들어갔는지 야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착수시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착수가 없다는 말은 주간일 때 그래요. 주간일 때. 자, 1번 지문 가보면 주간이죠. 2번도 주간이죠. 그럼 주간일 때에는 여기서 착수를 잡거든요. 착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수죄가 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담을 넘어 들어갈 때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갑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특수 주거침입죄나 특수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나요? 실제로 사용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휴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만약에 야간에 발생했다면 준강도 기수죄가 된다. 야간에 발생했다면 여기서 이제 착수를 잡는 거죠. 그렇죠? 야간이라면 착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준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절도 미수인 상태에서 때렸잖아요. 그러면 준강도 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죄가 아니라 미수다. 미수. 자, 야간에 발생하였고 갑이 A를 폭행한 다음 A를 폭행했대요. 뒤따라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B에게 상해를 입혔대요. 자, 그럼 피해자 2명이죠. 피해자가 2명인데 그러면 죄가 2개일까 아니면 하나일까 라는 겁니다. 판례는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될 뿐이다 라고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죄를 2개를 인정하지 않고 1개만을 인정을 했나요? 이게 같은 시간대, 같은 기회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된다. 그리고 무거운 죄죠. 무거운 죄로만 된다는 거예요. A 폭행은 여기 흡수가 되는 거죠. 자, 4번 질문. 자,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였다는 말이 준강도할 목적이죠. 강도할 목적이 아니라 준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 예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강도 예비는 강도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잖아요. 변호사 시험 문제라서 그랬지 몰라도 출제자들이 성의를 갖고 출제를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베껴요. 성의가 없는 거죠. 자, 4번을 가보면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을 가보면 주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 야간에 절도를 했다. 야주절이 된다. 틀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야간에 행해졌을 때 야주절이 됩니다. 자, 절도수법의 발현으로 그 말은 상습성이 인정된단 말입니다. 절도, 야주절, 특수절, 자동차 불법 사용 등의 범행했을 때 그러면 여기 상습성이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죄가 뭔가요? 가장 무거운 죄가 가장 무거운 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자동차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의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는데 폭행 협박을 가할 때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거죠. 그러면 특수강도가 됩니다. 특수강도. 특수강도에 준해서 준강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휴대할 때, 자, 폭행 협박을 할 때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단순 강도의 중강도가 되는데 폭행 협박을 가할 때 흉기를 휴대하면 특수강도가 됩니다. 자, 강도에는 중강도가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간부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위조 유가증권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이번에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강도죄, 여전히 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강도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상태 하에서 행위가 있었다면 강도 상해가 되어버립니다. 틀렸습니다. 뭐 시간적, 다소 공간적 갭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판례도 강의 때 설명한 적 있죠. 자, A를 살해를 했다. 그리고 비로소 물건을 갖고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4시간 30분이 지난 사건이죠. 그래서 사자의 점유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점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절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리 1번은 풀었죠. 자동차 불법 사용은 상습절도죄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맞죠? 자,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해경 3차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1번을 가보면 가방을 낚아챘다.
이게 날치기죠. 여기 나오네. 날치기 나옵니다. 날치기인데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꽉 붙잡는 순간에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날치기는 본래 절도죠. 절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 물론 이제 강도가 되는 판례도 예외적으로 있었긴 했죠. 자, 신경안정제에 약물을 탔죠. 그래서 지갑을 가져갔을 때 약물도 강도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간을 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반항 억압 상태 하에서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게 되면, 지금 계속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강간의 신분이 강도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폭행했다는 부분인데 이 판례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 폭행은 강도의 수단이 되지 않았어요. 강도의 수단으로 쓴 게 아니다. 강도의 수단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방, 현금 등을 가져갔다 했을 때 폭행과 가져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되지는 않는다. 틀렸죠. 자, 문제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물색하던 중 그랬네요. 착수가 있죠? 자,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게 날치기거든요. 날치기인데 지금 밑에 보면 같은 판례입니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고 했을 때 강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 절취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그 밑에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예상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서 강도치상죄는 되지 않는다. 예상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절취하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상했다고 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치상이 되는 겁니다. 면할 수가 없다. 강도치상이 되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예상했던 얘기거든요. 아, 이게 여기가 틀렸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답은 2번인데요. 어디가 틀렸느냐면 지금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각되자 지금 상해를 입혔는데, 갑도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 말이 예상했다는 말이거든요. 절도 공모했으니까요. 그럼 어디가 틀렸느냐면 여기입니다. 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죠. 강도 상해죄. 그쵸? 왜 치상죄를 안 쓰고 강도 상해죄를 쓰나요? 형량이 같아요. 형량이 같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상해로 갑니다. 만약에 살인으로 가면 치사로 가요. 살인이라면 예견이 가능했다면 강도 치사로 가는데, 상해나 치상이나 형이 같기 때문에 상해로 갑니다. 자, 을람으로부터 재물을 뺏고 병렬을 강간했다면 강도 강간이 되죠. 그래서 강도와 강간의 상대방이 달라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근접한 시기에 발생을 했다면 강도 강간이 됩니다. 자,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요. 상속인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설령 채권자를 살해했다 할지라도 강도 살인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단순 살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완전히 면탈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살인으로 갑니다. 자, 문제 8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얘기할 수 있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틀렸어요.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예견할 수 있을 때 준강도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치상이 아니고 상해로 갑니다. 자, 준강도에서 기수 여부는 폭행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아니라 절도행위 기수 여부를 가지고 따진다. 맞습니다. 자, 주관이네요. 착수 이전입니다. 그러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될 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강도의 주체는 착수 이후 시점입니다. 그래서 착수 이후 단계로 나아가서 기수미수 단계로 나아갔을 때 준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준강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4번은 풀었죠. 폭행 협박을 가할 때에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되었다면 흉기 휴대 사용이 바로 특수강도가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 준강도는 목적이죠. 목적범입니다.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고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되고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힘을 요하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절도 아까 풀었죠.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 자, 1번을 가면 반항을 억압을 했다. 그 상태 중이죠. 중. 강간범이 중의 재물을 탈취하면 요 중의 재물을 탈취할 때 신분이 강도로 바뀌어요. 강도로 바뀌기 때문에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다 할지라도 강도가 됩니다. 자, 팁 사건 있죠. 팁이라고 돌려주었다고 했을 때 영덕의사가 없습니다. 불법 영덕의사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되지를 않는다. 날치기는 본래 절도라 했습니다. 우연히 부상이 나왔다면 절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도가 되지 않죠. 절도를 마친 지 그러면 종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종료된 이후에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준강도가 되지를 않죠. 절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요. 자,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문을 가보면 새로운 지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본 강의 때 판례 시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례를 했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15시간이 지난 다음날 10시경에 현장에 왔다. 그래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돈을 꺼내간 이 부분이 강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자, 1번 가보면 사례에 따를지라도요.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밑에 채권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순 살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이 되지를 않죠. 자,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지갑을 꺼내어서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득의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쵸? 요 영득의사라고 하는 것이 신원을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마다 영득의사가 부정된다. 자, 요 2번 질문은 처음 나온 거죠? 3번 갑니다. 담뱃값으로 돈을 꺼내어서 담뱃값으로 쓴 것이 시간상,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이루어졌나요? 지금 가만히 보면 15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근접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강도로 가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그래서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다. 완료된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체를 공장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 유기죄가 되고 그리고 앞에 죄 따로 뒤에 죄 따로 이다 보니까 경합범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